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에 잠깐 산책 나가기에도 무척이나 더운 날씨인데요. 이웃나라인 중국 곳곳에는 이달 들어 최고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한증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복은 상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서도 꿋꿋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날씨쯤 짜증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또 이어서 고스툴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툴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툴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시황 분석의 1인자시죠. 독립선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독립선원님. 예. 먼저 오늘장 분석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폭 올랐죠? 예. 일단은 오늘 장중의 흐름은 횡보세를 좀 거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상승 반전의 기반을 마련한 한 주라고 하루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특히나 이제 목요일장은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전망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있어서 최근의 조정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단기 상승의 반전을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왜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장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전망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황을 분석할 때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초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이었죠. 바로 이제 1741포인트라고 하는 고점을 형성했던 날이었는데요. 자, 그날의 변동성은 장중 당일 흐름의 변동성은 26포인트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6포인트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 시초지수 기준으로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진폭이 26포인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짝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값에도 저항이나 지지의 기준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날 지수의 시초가가 1728포인트였습니다. 그날 변동성 26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반 값이 13포인트, 즉 1723포인트로 출발했던 그날의 지수가 그 절반 값이었던 1741포인트, 즉 1728포인트 플러스 13포인트 하면 1741포인트인데 그날 정확하게 고점이 1741포인트를 형성하면서 결국 상승이 가로막히는 흐름을 보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시장은 조정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대박클럽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갖는다. 즉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의 추세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고점권의 영역에서 대략 한 5일 동안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조정을 예약했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의 흐름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2포인트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짝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절반 값에도 포커스를 맞춰주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1675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초지수 대비 마이너스 11포인트로 하면 1664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점이 정확하게 1664포인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즉 지난 6월 21일 날은
상승치를 저항으로 채우면서 상승이 가로막혔다면 오늘 같은 날은 조정권 가운데서 하락치를 저점을 채웠기 때문에 즉 하락이 가로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상승으로 반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장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월요일장에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 이 3일 중에는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의 시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오늘 저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예상은 내일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내일장은 어떤 강한 시세보다는 저점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수요일 날은 어떤 상승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되는 날은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 당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요일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조정을 완연하게 반전시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분석한 바로는 과연 이 목요일장의 상승이 시장을 얼마만큼 끌고 올라갈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갭을 기본적으로 1730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옵션 만기일의 특징을 살려서 간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1741포인트까지도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장대 양봉의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반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그에 합당한 시장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반전시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시장을 판단하셔도 좋겠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강하게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틀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좀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1664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진폭을 채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형성됐던 1664포인트의 저점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64포인트의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장세의 강한 급반등의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까지 단기적인 또 급반등 장세가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독립선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 흐름을 예상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최고의 수익률 거두신 분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수익률을 상승, 급등 수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코스닥 업체였고요. GI블루라는 종목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16%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거상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약 30% 비중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로 빠르면 하루 정도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최소한 플러스 4%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로, 물론 리스크 관리 좀 철저하게 계속 리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통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개별주들 위주로 좀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I블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소형주로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세를 줬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가가 1230원에 오후장에 마감 전에 일단 공략을 했었고요. 비중은 10%를 담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좀 시세를 주면서 1355원에 평균적으로 일단 매도가가 잡혀 있고요. 일단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이제 시세가 임박한, 일단 물론 세력들이 좀 단기적으로 요새는 많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형주들보다는 소형주들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수급적인 심리적으로 접근을 첫 번째로는 했고요. 두 번째 같은 사항은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제조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일단 공급을 하고 있고, 그동안 그 지루한 구조조정을 끝으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확대 및 수익성이 이제 충분히 개선이 좀 기대가 됨으로써 7월과 같이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한 상황에서 그런 그 두 가지 맥락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운이 좋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10.16%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예, 거사님께서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또 제조 그리고 또 공급하는 업체죠. GI블루라는 종목으로 10% 정도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거사님. 네네. 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저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시장도 일단 내일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도 빨리 뭐 1만 포인트 회복이 가장 급선무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외적인 부분 역시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번 주 7월 7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예상치 2분기 예상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여파를 일단 그게 여파를 준다라면 대형주들이 그 이후부터는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일단 방향성의 게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디로 방향을 갈지는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지금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 역시도 가급적이면 시장의 흐름을 좀 관망을 하면서 그래도 좀 작은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약 한 1-20% 정도의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예, 거상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거상님. 다음에 예.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해서 판매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웅진코웨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투자 기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독립선호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일단 뭐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제가 이제 시황 얘기를 다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지수 저점이었었던 1664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승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하반기에 대지 상승을 앞둔 상태에서의 강한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마저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만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었던 1664포인트로부터 해서 시장은 이번 만기까지 굉장히 강한 급등의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만기에 일목균형표에서 보시면 음운과 양운이 교차하는 교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곡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결국 만기권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흐름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 시장은 추세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57포인트의 고점으로부터 해서 구름층의 하단부의 영역이었었던 1532선의 저점을 채웠기 때문에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이번 만기권에서의 고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하락의 흐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5월 25일의 저점이었었던 1532선은 이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증시에 대한 흐름,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국내 증시 기술적 흐름 저점 잡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죠. 자, 보시면 고점이 구름층 하단부에서 저점을 잡고 추세를 돌리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미증시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흐름 보시면 고점이 형성되었던 구간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다우지수 지수인데요.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양운에 대한 이탈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상 기본적으로 이제 급락의 패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하단부를 잡아주는 영역에 도달을 했었지만 미증시는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라인대가 바로 이제 9,350포인트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 대비해서 대략 한 4% 정도의 하락치가 좀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미 양운 이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락 패턴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으로부터 하단치가 남아있는 구간이 바로 한 1,995포인트. 일단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가 하회될 수 있는 영역, 현재 기준으로부터 5% 정도의 하락치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오버슈팅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점을 못 잡아놓은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기 이후에 재차 반등의 일시적인 반등의 흐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낙폭을 채우기 위한 저점을 채우기 위한 하락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즉 5월 25일 날에 형성됐던 1532선에 대한 저점은 하회하기가 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미증시 하락폭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이번 조정이 이제 하반기에 대지 상승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대지 상승을 앞두고도 굉장히 긴 1년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난 뒤에 1년간의 대지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부에서 계속 일정하게 걸리는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대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들어오는 미증시의 저점을 잡아주기 위한, 즉 궁극적으로 대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저점의 진통을 잡기 위한 조정의 흐름들이 만기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쯤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단기 급등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노려보면 되시겠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급락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 대세 상승을 위한 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또 독립선언님 향후에 보시고 어떤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실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님, 이제 기업을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모멘텀을 생각해내고 그 현상을 따라서 모멘텀을 그 모멘텀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 노하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초에
3세대 아이폰이었죠. 3G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국내에 뭐 불티나게 좀 판매가 좀 됐었던, 그로 인해서 이제 모바일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연출을 좀 했었던 측면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시장의 업종 중에서 이제 보험 업종의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8월이나 9월 정도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호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함께 드렸었던 측면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뭐 지난달에 있었던 뭐 나로 발사 같은 경우에도 나로 발사로 인해서 우주항공 테마들이 꾸준하게 꺾이지 않고 단기 시세들을 가져가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해나가서 모멘텀을 투자해 나가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태양광 산업에 있는, 태양광 사업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띠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에서 그 원유 유출 사태가 벌어졌었죠.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 자체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세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뭐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뭐 OCI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이런 전반적인 모멘텀들과 실적과도 맞물려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석유 그 자원에 대한 고갈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고 이제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회 전반에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주어졌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에 나가는 하나의 떠오르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안화 절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시장의 이슈로 좀 던져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이제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 위안화 절상의 그리고 시장에 미칠 여파가 과연 종목별로는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핵심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주식에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는 산업 전반 자체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정부 정책 자체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자체나 산업 전반이 내륙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내륙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 인상률도 대략 한 20% 정도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결국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위안화 절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주에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련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 자체도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수출 업체들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내수 관련주, 즉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내수 관련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세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꾸준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내수 관련주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중국 원양자원이나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차이나 킹과 같은 종목군들이 100% 내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에 나가서 우리가 우럭 같은 회를 잡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만큼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회를 소비해 나가는 그 양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운동화 기억나시죠?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제품 브랜드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워덩카라는 브랜드로 지금 팔리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이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먹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추출하고 발효해서 만든 그러한 그 건강식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 내수 관련주가 향후에 궁극적으로 워낙 국내에 있어
있어서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그 주가들은 적정 가치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차이나킹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중약을 기본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건강식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약을 생각해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동충하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동충하초를 재배를 하고 또는 그것을 납품하는 그러한 곳에서 받아서 발효하거나 추출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알약이라든지 캡슐과 같은 알약이라든지 드링크 또는 가루약 같은 정제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1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이 할인되고 있는 측면들은 있어요.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도 실적이 반영이 되고 지주사도 실적을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공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은 보통 그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들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같은 신뢰성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많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제 52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 정도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 기준으로 한 5.5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차이나킹뿐만이 아니라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중국 원양자원 모두 이런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업 탐방을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 본사에 나와 있는 곳에서 그 한국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대행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사실 그 기업 탐방을 가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 대행사들 역시도 상당히 자세하게 본사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신뢰성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주식 투자의 문화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고 IR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문화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너무나 정보에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츰차츰 적극적으로 이런 IR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탐방에 대한 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이러한 저평가 국면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내수 관련주죠. 차이나킹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수익성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종목에 관심 갖게 되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뭐 중국 관련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럼 다 같은 모멘텀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보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중국 관련주들이 다 기술적 모멘텀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나킹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좀 보게 되실 텐데요. 자, 일단 중국 원양 자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보통 일목균형표에서 주가가 급등에 대한 형태를 좀 띠게 되는 것은 주가가 양운에 대한 구름층을 좀 돌파하게 되고 후행 스팬 자체가 전환선이나 기준선 같은 흐름들을 좀 돌파할 때 그 급등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 제가 급등의 조건 두 가지 늘상 말씀드리는데요. 주가가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했고요. 더불어서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까지도 같이 돌파하면서 급등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추가적인 시세의 흐름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차이나 그레이트인데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보시면 양운에 대한 구름층을 돌파했고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을 돌파 후 안착해 있는 형태죠. 기본적으로 급등에 대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주가는 최소한
못해도 직전 고점은 돌파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2,815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될 모멘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5% 정도의 상승률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분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분봉상에서 급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가 3,500원으로 책정이 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77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뭐 중국 원양자원과 차이나 그레이트가 보통 현재 시점에서 대략 20%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이나킹 같은 경우 현재 기준에서부터 대략 한 20%에서 살짝 상회하는 3,500원 선 정도까지의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내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니까 2,700원 선 정도에서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좀 바람직해 보인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략 직전 저점으로 놓여있는 2,500원 선에서의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축보다는 상승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 전반이 대략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과 차이나 그레이트와 더불어서 차이나킹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업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칙 차이나킹에 대해서 독립선언인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차이나킹은 기업 가치 및 재무제표의 이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 저평가 국면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신뢰성, 2번 사기성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하이리치 무료이용권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지, 왜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지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독립선언님께서는 그간 두 종목을 갖고 계셨습니다. 중장기 투자 종목이라면서 한진과 오성 LST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진부터 보겠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흐름들을 변함이 있는 건지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수익이 한 10% 정도 발생을 하다가요. 예. 최근에 조정 맞으면서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딱 두 가지 하도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진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죠. 대한항공의 지분을 대략 9.7%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 된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진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4,8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진에 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연출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대박클럽 나와서 제일 강조 많이 드리는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뭐 중국 관련도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주가 이제 양운을 돌파하면서 후행 스팬이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급등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진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고요. 최소한 요
앞에 고점도 아직 넘지를 않은 상태에서 조정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추세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수치는 장기 수치이기 때문에 장기 수치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가장 장기적인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5,000원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46,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지난번에 37,000원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다시 37,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매수를 또는 그동안에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새롭게 신규로 매수하는 그러한 라인대에 다시 이제 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제 또한 두 번째로 편입했던 종목군이 이제 바로 오성 LST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기초 흐름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양운에 대한 양운에 대한 돌파를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후행 스팬 역시도 전환선에 대한 돌파 흐름 가져오게 되면 급등제 조건에 성립이 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주가는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오성 LST 같은 경우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그러나 9,630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한 번의 조정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설명까지도 제가 친절하게 드렸거든요. 예. 보시면 어제 바로 9,63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주의 조건을 성립하면 기본 직전 고점 목표가를 채우고 나면 조정을 한번 부여하고 다시 중장기적 상승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이미 9,630원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8,500원 선 정도 우리가 이제 매수했었던 가격권까지 다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주시면서 한 2, 3개월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12,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성 LST는 분명 시장의 중심인 종목군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산업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 태양전지 산업의 삼성그룹에 있어 주력 종목군인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있어서 폴리실리콘 원재료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OCI하고 한국실리콘밖에 없는데요. 이 한국실리콘이 바로 이 오성 LST가 이 한국실리콘의 지분을 6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분 보유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 뭐 삼성정밀화학이 그 한국실리콘의 공급 계약과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또는 지분 투자와 같은 뭐 M&A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의 흐름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지가 한 6거래일 정도가 됐는데요. 수익은 14%가 나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독립선호님, 예. 포트에 새롭게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500원 선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8,500원대에 내려오면 포트에 자동적으로 편입을 되는 것을 약속을 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킹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업 분석하면서 차이나킹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를 해드린 만큼 포트에도 편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2,500원 정도의 보유선을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대략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 3,500원을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대박글로 포트폴리오 안에 이 차이나킹을 신규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호님, 예. 차이나킹이 현재 2,775원 선에서 거래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네. 2,7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건지 우리가 궁금하네요. 이제 보통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좀 되는데요. 2,775원인데 2,700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려서 주가 자체가 뭐 2,710원, 20원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찍었으니까 편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분할 매수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770원부터 한 2,7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이나킹을 추가적으로 오늘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차이나킹의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오늘 2,77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2,700원 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중국 내수가 살아날 시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죠. 목표가는 3,500원 주셨고요. 손절가 2,5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에 다시 독립선언님 모시고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IM인데요. IM을 들고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11,100원인데요. 예, 25%. 11,100원에 한 25% 정도 갖고 계시고요. 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것도 이제 뭐 추천해 가지고 샀는데요. 예. 갑자기 추천해서 산 이후로 거의 10% 이상 11%가 빠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다른 건 뭐 추천 받아서 샀다고 하셨는데 그때 추천 받으셨을 때 손절가도 함께 받으셨습니까? 예, 한 300원 정도라 그랬는데요. 예, 손절은 하지 못하셨고요. 못했습니다. 너무 예. 아까워가지고. 알겠습니다. IM의 기업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네네.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독립선언님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독립선언님. 예.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이후로 주가가 내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어쨌든 뭐 그 손절 1,300원의 손절가가 이탈되었는지 보유를 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잘 대응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I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을 성장성까지도 다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조건은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종목군인데요. 기본적으로 DVD용 광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인데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3D TV와 관련돼서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3개월 전 정도에 했었는데요. 이 그 IM이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레이용 광픽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계 그 시장에서 3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D TV와 관련 CD, DVD와 맞물려 가지고 이 블루레이용 광픽업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주가 자체의 전망은 좋지만 진입이 잘못되면 뭐 1년 365일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입의 타이밍에 조금 문제가 있으셨지 기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 기술적으로 좀 따져보면 약간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점 잡는 방법 가르쳐드리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면 구름충 하단부에 있는 영역권까지는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이제 9,600원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들어간 4% 정도의 추가적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은 IM 역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늘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부터 하단부까지 살짝 왔다가요. 결국 다시 한번 양원을 돌파하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에 따라서 항상 주가들이 움직이는데요. 결국 이 고점이 가지고 있는 조정의 목표치는 9,600원입니다. 그 9,600원 찍고 나서 올라오면 고점 돌파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찍고 무너지면 머리 위에 양운에 대한 이 큰 저항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세게 밀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10,000원의 위치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도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사실 9,6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9,600원을 딱 찍고 올라와야 되는 흐름입니다. 아랫꼬리 같은 것으로 9,600원을 탁 터치를 하고 주가 자체가 1,500원선, 10,000원 선을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면 12,500원에 있는 고점을 한번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 9,600원대를 터치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 음봉의 흐름으로 크게 들어간다면 이건 이탈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탈로 간다는 건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00원까지는 한번 내려갔다 오는 흐름은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서 터치를 하고 빠른 반등을 보인다면 오히려 수익 전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9,600원대 터치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낙폭이 확대되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절매로서 필히 대응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9,600원의 핵심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 측면을 고려하시고요.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바로 밀리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거기서는 물량을 축소하시고 9,600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 아무튼 9,600원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9,600원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5499님께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문의하셨습니다. 11,70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ED 기판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 우리나라에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지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확실히 그런 모멘텀 때문인지 주가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끊임없이 조정도 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단가가 11,700원 정도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주가 자체는 굉장히 고정권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예. 지금 신고가 갱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를 상승할지 기본적으로 예측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종목군이라든지 거래소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성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의 가치가 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정석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너무 일찍 팔게 되는 그런 조건들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진단 드릴 때는 항상 저는 보유선만 책정을 해드립니다. 이 가격권까지만 보유를 하시고 이 보유선 이탈되면 거기서 수익을 확보하셔라 또는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부터 해서 하락의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 구간이 대략 한 900원 선 정도 됩니다. 이 라인 때는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올라왔던 이 흐름에 단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았던 추세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달 이상, 2달가량 상승해 오면서 추세 중심축을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요. 현재 일진 디스플레이의 추세 중심축은 1,900원입니다. 그 자리를 터치한다는 것은 이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조정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1,900원 정도, 11,000원 선 정도의 추세 중심축의 보유선을 책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고점이 계속 갱신되면 지지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고점 12,000원 기준으로는 1,900원 정도의 추세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터치하면 반등 시에 매도를 함으로써 안전관리도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890님께서 보내신 슈프리마를 보겠습니다. 13,0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화병 나기 직전이시라고요. 타방송 추천 믿고 사서 돈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낭비 중입니다. 물타기를 해서 13,000원이 됐어요.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슈프리마 좀 봐주세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어디서 추천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성의 개선이 좀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지만 영업이익률 감소하고 순이익률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영업 마진에 대한 감소세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익은 나는 회사지만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에 따라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자체가 1,4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좀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강한 상승의 흐름이 연출되려고 한다면 9,310원의 직전 저점을 한번 깨는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9,000원대를 보유선으로 해서 워낙 큰 손실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9,000원을 보유선으로 해서 12,000원 정도까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독립선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독립선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차이나킹은 기업 가치 및 재무제표의 이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 저평가 국면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뢰성, 2번
사기성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클럽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